자, 우리만 얘기했던 특종이 됐습니다. 신협 가상계좌를 통해 갖고 5조 원이 돈 세탁이 됐다. 공중파에서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시스가 추가로 공중파가 안 받는 상황에서 뉴시스가 추가로 이걸 던지면서 이 5조 원이 도박 자금이다라고 우기고 있어요. 아, 우기는 건가요? 우기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도박 시장을 개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네. 네. 얼른 관련된 뉴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강원 원주의 한 신협에서 발급된 35만 개의 가상계좌를 통해서 7개월간 5조 3,146억 원이 유통됐다고 합니다. 원래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되는 가상계좌가 결제 대행사에 의해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창구로 악용된 건데요. 일부 결제 대행사들이 SNS를 통해서 불법 도박 운영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잠깐만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처음에 유시스가 단독을 던질 때는 이런 얘기를 안 쓱 했어요. 빼고 쓱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이거 결제대행사가 불법 도박용으로 악용한 거야 라는 기사를 왜 던졌을까요? 파묻는 거예요. 왜 파묻는 걸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 터지면 다 죽어가 나온 거예요. 연락 왔겠지. 연락 온 거죠. 야, 이 새끼야, 이걸 터트리면 어떡해? 너 여기서 돈 받은 거 너도 있잖아. 이런 구조가 생겨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불법 도박에 대한 자금들은 무조건 국고 환수가 되기 때문에, 요새는 코인으로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하는 것도 드물어졌어요. 왜 불법 도박하는 애들이 아파트에다가 5만 원짜리 현금이나 금괴들을 진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겠습니까? 계좌를 통해서 이거를 돌리면 무조건 추적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날 유입되는 불법 도박 자금은 매일 밤 대포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다 빠져나와요. 그리고 은행에다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자금 하는 애들 잡아보면 차 안에 아파트 안에 현금이 그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뻔히 들키면 압수되는 줄 알면서 피지사가 이거 가상계좌를 통해서 가상계좌로 쓰면 뭐돼? 쓰고 난 다음에 그게 계좌로 계속 연결해서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불법으로 대포 통장을 통해서 뽑은 돈을 왜 굳이 피지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저쪽에 입금시키는 짓거리를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들 사이에 이제 뭔가 물밑 합의가 됐다는 거 아니야, 거래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5조 원을 뽑아갔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5조 원이란 돈이 물론 불법 도박 시장들이 크기는 커요. 크기는 크지만 이 불법 도박 시장들의 서버는 전부 다 해외에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에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입금을 시키는 계좌는 해외 계좌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송금 과정 중에 다 들켜버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한국에 있는 가차면 계좌를 통해 갖고 거기다 입금을 시키고 그걸 확인하게 되면 거기다 코인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 돈 세탁이 다 끝나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왜 신협까지 가갖고 강원도에 있는 신협까지 가갖고 이거를 피지로 해갖고 입금을 시키냐고. 카드를 긋고 현금을 입금시켜가면서 굳이 거기다 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흔적을 왜 남기냐는 거지. 이거는 소득에 대한 출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지랄을 한 거예요. 즉 이거는 현금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계좌에 있는 돈을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 이 지랄을 했다는 거야.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돈을 빼갖고 현금화 시킨 자금을 왜 굳이 계좌에 또 집어넣습니까? 불법 자금하는 애들이, 불법 도박하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놈들이 큰 장사를 해갖고 불법적인 자금을 이만큼을 모았어. 근데 이 돈을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데 큰 돈이 움직이면 이거를 들킨단 말이야. 100%. 그래서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계좌에다 쪼개 나눠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5조 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시중에 돌고 있는 5만 원권을 다 동원을 해도 5조 원을 못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어떤 회사에 물건을 사거나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로 위장을 해갖고 그 회사에다가 돈을 몰아서 넣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나중에 그 돈을 현금화를 시키든 다른 쪽으로 쪼개갖고 나누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출처 없는 돈들이 정상적인 영업대금으로 전환되게끔 만든 게 이 장난질이에요. 그래도 5조는 너무 컸다는 거지. 우리나라 불법 도박 시장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경선 카지노의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현찰입니다, 이게. 만일 이마만큼의 돈이 대포 통장에 들어갔다? 그럼 그건 무조건 묶이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대포 통장에 수명이 3일, 4일 만에 끝나고 그 안에서 뽑아 올리는 누적 금액이 2천, 3천이 넘질 않아요. 왜? 2천, 3천 이상이 금액이 넘어가면 금감원에서 다 보거든요. 고액 입금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2천, 3천이 안 되는 잘 자란 돈들을 돌아다니면서 밤중에 빼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도박 자금들이.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마늘밭에 묻거나 지집 침대 마냥 오피스텔 얻어서 안에다 쌓아놓는단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돈을 왜 굳이 은행에 넣겠냐고, 걔들이. 그래서 이 돈은 뭔가 불법적인 거래로 받은 수수료이거나 진짜로 나쁜 약을 팔아서 생긴 대금을 현찰로 못 받으니까, 너무 큰 돈을 현찰로 못 받으니까 계좌로 받은 거를 합법적인 수익으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돈 세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간 5조 원이라는 것도 신협 한 곳에서 이거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35만 개의 가상 계좌를 발급했다는 거거든요. 신협에서 35만 개의 가상 계좌를 발급할 수가 있을까? 아니, 할 수는 있겠지. 전산적으로 하지만 걸리지 이거. 도대체 이 회사가 뭔데 35만 개? 똑같이 돈을 받는데 계좌로 35만 개를 나눠갖고 받았단 말이야. 내가 회사인데 회사 입금 통장을 35만 개를 가지고 일부러 돈 거래를 했다는 그리고 거야. 더 이상한 거는 SNS나 OTT 등을 통해서 청소년 도박을 유도했대요. 청소년 도박을 유도했는데 이게 5조까지 간다고? 만일 5조 원 넘는 도박 대금이 어떤 형태든 나타났다 그러면 이미 국내 안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도 남았어요. 금융당국이 이런 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해? 1,000만 원이 넘는 입금이나 송금 또는 현금 인출이 있으면 바로 뭔 일 있냐고 전화를 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카뱅이랑 이거 기업뱅킹들을 쭉 쓰지만 거래처 대금으로 나가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1,000만 원 넘는 송금이 있거나 그게 2, 3회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은행 담당자한테 전화 온다니까, 이거 뭔 돈으로 이거 출고되신 거냐고. 근데 이거를 5조 원을 하는 동안 아무런 이와 관련된 뭐 감독이나 이게 없었다? 100% 이거는 뒤에 이런 걸 은폐할 수 있는 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강원도에 있는 신협을 이용했겠냐는 거지. 강원도니까. 강원도에 뭔 돈이 그렇게 많아서. 업체가 강원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란 얘기야? 강원도 시골에 있는 무슨 뭐 농업법인이나 생산법인이 5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강원도 안에 제대로 된 대기업이 없어가지고 5조 원 매출을 올릴 기업이 없어요. 그럼 내가 서울 사는데 굳이 강원도 가가지고 강원도 신협을 이용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아무튼 이거는 이 추가 단독 기사가 오히려 이게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더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강원도에서 마약이 이 나쁜 약이 1.7kg가 아니라 1.7톤이 나왔어요. 6천만 명이 맞을 양의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압수가 됐다는 거죠. 뭐죠? 엄청난 건데요. 지금 자, 관세 당국이요. 강릉에서 2톤 상당의 코카인 등 마약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1조 원 상당이고요.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도매가 1조 원이면요. 소매가로 따지면 10조 원 아친 거예요. 자,
지난 2일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 수색하는 과정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지난 1일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서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 선박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라는 정보를 관세 당국이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 저는 이게 도매가로 1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자가 생산비로 들인 비용만 하더라도 2, 3천억은 넣어야지 이걸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일단 코카인에 올려인 코카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코카 원액을. 이건 바이오 오가닉이기 때문에 화학 재료로 합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코카인이면. 그러면 이 원료 마약을 사는데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을 투자한 이 물건 주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 망했어요. 그러면 잡혔네. 아니, 안 잡혔지. 아니, 물건만 털렸지만 물건이 털린. 이거 털린 사람은 지금 난리 난 거야. 전 재산을 날린 거야. 근데 웃기는 거는 이 마약이 이 조그마한 화물선을 타고 거의 지구 절반을 돌아갔고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뭐지? 아니, 심지어 중국까지 지나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걸리잖아. 자, 첫 번째 멕시코를 출발했는데 일단 멕시코가 지금 뭘 하냐면 엄청난 마약 단속을 하고 전쟁을 있어요. 하고 있잖아. 예. 그래서 빠져나온 거야, 내가 보기엔. 자, 출발해서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에콰도르를 갔어요. 그다음 파나마를 갔고요. 그다음 중국을 갔다고 하는데 그래, 뭐 에콰도르, 파나마까지는 나 이해. 여기서 못 잡았을 수도 있어. 중국을 그냥 거쳐왔다고요?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수리남에서 보면 수리남에서 마약을 사러 가는 데가 에콰도르예요. 허허.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마약의 본산지인 건 맞고 마약과의 전쟁이 급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멕시코에 있는 엄청난 마약 중에 일부가 어찌 됐거나 지금 이따 뺏기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어디로 도피를 하거나 내지는 덤핑으로 팔려가지고 어디론가 팔려서 그게 멕시코를 떠났단 말이야. 거기까지 나 이해할 수 있어. 에콰도르를 간 거, 에콰도르 시장이 크고 그쪽에 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미 쪽에 풀라고 그럴 수 있지. 파나마 운하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반대쪽으로 나온 거야. 태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대서양 쪽에 있던 마약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나왔어. 그래서 중국에 갔어. 근데 중국에 큰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왔지? 몰라. 중국은 왜 경유한 거예요? 일부 털고 왔을 수도 있지. 중국을 왜 경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털고 왔을 수 있다는 거지. 중국이 마약 엄청나게 단속하잖아요. 근데 털 수 있다고요? 단속하긴 하는데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이 1.7톤 말고 일부를 털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 한국에 들어왔을 수 있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가 뭐 한다 그랬어? 페루로 간대잖아. 애초에 페루에 물건이 갈 목적이면 왜 굳이 돌아서 왔어. 왜 거치지? 한국에 왜 왔지 또? 한국에서 현금으로 바꿔가려고 한 거야. 그래서 페루로 돈을 갖고 가려고 한 거지. 아, 마약의 종착지는 한국이고 마약을 내려놓고 돈을 가져가는 돈을 거죠.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페루로 갈 예정이면 애초에 마약을 전달하려고 그랬으면 거기서 지네 대륙 안에서 돌지 여기까지 왔겠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한국에 내려놓고 한국이 어디다 팔지는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현금으로 그걸 받아가려고 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 5조 원을 세탁한 게 강원도고, 그 마약을 팔러 오는 애들이 뭐 기존에는 부산이나 이런 데를 인천이나 이런 데를 이용 안 하고 강릉에 이 옥계항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왜 강릉의 옥계항이에요? 단속이 덜 할 테니까. 누가 여기에 국제적으로 1조 원어치의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이걸 털러 오는 배가 여기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겠어.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만나는 게 보안상으로도 그렇고 물건을 거래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기로 온 게 아닌가 싶은 그리고 거야. 강원도 지역에서
해운 항만업과 연결된 인맥을 찾기 쉬운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세관을 조정을 해주거나 통과시켜줄 수 있는. 단속을 무마시켜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기 그렇지. 때문에 믿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강원 강릉은 건성동 지역구 아니에요?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어찌 됐구나. 단순한 지역구가 아니고 거기서 거의 왕이잖아요. 건성동 왕국이잖아, 그렇지. 강원도는. 그래서 이만큼의 마약이 우연치 않게 강원도로 들어왔고 이걸 미국이 애초부터 이 배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감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정보로 인해서 단속을 한 거 아니에요. 이 과정 중에 단속을 하는 과정 중에 자, 돈이 넘겨지고 단속을 당했는지 아니면 물건만 압수를 한 건지 그리고 선원들을 조져봐야죠. 추방을 할 게 아니라. 다 외국인이야 또. 그러니까 너 여기에서 누구랑 접촉해가지고 얼마를 받아가기로 했어.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왜 인천도 그냥 지나가는데? 인천은 너무 기가 막혔고 그래서 그거는 인도네시아나 그쪽 말레이시아 조직들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세관에 다 말을 해놨잖아. 가서 얘기하면 빼준다고. 이것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근데 미국이 굳이 이걸 막았네? 미국 입장에서는 마약이 돌아다니는 걸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막았지? 우리나라에서 막았는 게 중국에서도 잡을 수 있었고 사실은 파나마 운하에서 잡으면 제일 쉬운 거거든. 그리고 자기네 그거 나와버리잖아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 정보가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1.7톤의 마약의 구매처 또는 현금으로 거래되는 어떤 중간 스팟이 이걸 소매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거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양이라는데 와. 이 어마어마한 양을 중간 거래를 하는데 한국이 그걸로 꼽혔다고 치면 한국에 거대한 마약왕과 마약 조직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큰 거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라는 의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럴 때 생각나는 건 누구? 김건희 동생 김건희, 심우정, 그리고 관세청 사람들,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 서울 경찰청. 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나라를 왔겠어? 아무 이유 없이 이 강원도에 있는 옥계양까지 그냥 옥계양 회가 맛있다더라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왔겠냐고. 경유할 때마다 가슴 졸일 텐데. 그렇지. 어디 경유를 덜 갈 해야지. 때마다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바로 옆에 중국에 갔다가 또 한국에 왔다가 다시 페루를 간다? 뭐지? 아무튼 이 사건도 단순하게 가십으로 끝날 사건이 아닙니다. 만일 이게 한국에 뿌려졌다고 생각해봐봐. 온 국민이 약에 해롱해롱 하게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량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거예요. 와, 이거는 근데 1.7톤은 진짜 역대. 그래서 이 돈이 만일에 한국에서 구입한 거면 와. 최소 1조 원의 현금을 달러로 줘야 되는 거잖아. 와. 우리나라에 그만한 거래를 주선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마약 조직이 마약왕이 있어? 마약왕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안 들어요. 이 정도 되면? 얘네가 뭐 표류하다가 흘러들어온 게 아니잖아. 앞으로 이것도 저건이 없네.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희한한 나라에서는 뭐 터지면 사상 초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이러니 송 작가가 음모론을 안 펼칠 수가 있냐고. 이런 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어떤 연놈들밖에 없는데. 종전 최대 기록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필로폰 404kg였대요. 근데 지금 1.7톤이 들어왔어. 톤이래, 톤. 와, 거의 3배가 넘는 양이 한 방에 들었어. 자,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